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부입니다. 지난 테슬라 3부 영상 때 테슬라 주식을 더 모으기 위해서 종목을 정리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표시한 종목들을 다 매도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섹터에 인텔과 우버를 전량 매도했고, 배당 성장주 쪽은 VIG를 전량 매도했고, 코카콜라는 일부만 매도했습니다. 고배당 종목은 AT&T로 충분할 것 같아서 고배당 쪽은 VNQ, VIM, DVY ETF들을 다 매도했고요. 배당률을 생각해서 종목을 선택한다면 당분간은 AT&T만 사 모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지난주에 테슬라 주식을 10주 더 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까지 전체 수익률은 19% 정도 되고요. 테슬라는 지난주까지 평균 매입가가 한 $950 정도였는데 최근에 $1200에서 $1400 사이에서 더 매입을 해서 지금은 평균 매입 단가가 $1135 정도로 올랐네요. 그래도 지난주에 $1544까지 상승을 해서 테슬라는 수익률이 35%가 넘습니다. 오늘은 니콜라 편이니까 이 영상을 마치고 니콜라 주식도 조금 매입을 해봐야겠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니콜라 수소차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주주님들이 니콜라에 대해서 다뤄달라고 요청을 주셨었는데요. 니콜라를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도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니콜라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알아볼 게 있습니다. 니콜라 수소차의 연료로 쓰이는 수소 원료는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인 석유는 우리가 전문 지식이 없어도 그냥 땅 파서 기름 뽑아내서 정제해서 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수소 연료는 어떻게 얻을까요? 여기 표를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천연가스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열을 가해서 수소를 얻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수소 연료를 얻기 위해서 열을 가하면 그 열을 가하는 연료는 뭘 쓰는 거죠? 석유나 석탄을 쓰나요? 아무튼 친환경 수소 연료라고 하는데 여기서 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로 수소 연료를 얻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 연료를 얻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이라는 장점이 있다는데 전기비가 많이 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을 통해서 전기를 얻어서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법으로 수소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데, 아니 저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태양발전이나 풍력을 가지고 전기를 얻어내면 그냥 그 전기를 쓰면 되지 않나요? 왜 굳이 또 수소로 변환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석 연료를 개질한 수소 생산을 할 경우 이 생산 과정이 포함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체 가솔린 차량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단 수소 연료 생산은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수소 연료가 뭐가 좋지? 하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 니콜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이 정도는 더 알고 가야죠. 니콜라 주식을 사는데 이 수소차 관련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사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그냥 베팅이죠. 감으로 주식을 사는 거란 얘기죠. 우리 주주님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수소차는 크게 이런 구조입니다. 고압 수소 탱크가 있고 수소 연료로 전기가 만들어지는 연료전지 스택이 있고요. 전기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모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본 구조고요. 수소를 연료 전지에 공급하는 과정에 이런 제어기도 필요하고, 아무튼 구조는 전기차보다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소 원료로 이렇게 전기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수소로 어떻게 전기를 만드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니콜라의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이면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수소 연료 전지차는 전기차와는 다르죠. 저장된 전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자동차입니다. 우리가 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왜 이해를 해야 하냐면요, 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주 비싼 원료들이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수소차의 전기 발생 원리는 백금계 촉매를 입힌 카본 분말을 사용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너무 깊이 설명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은 백금이 엄청 비싼 원료다 하는 부분만 일단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보시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수소 연료 탱크에서 수소가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수소가 연료극을 통과하면서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해가 됩니다. 이 연료극 쪽이 음극이고요. 가운데 전해질을 통과하는데 이쪽에서 공기가 유입되는데요. 수소 이온이 이 공기극으로 통과하면서 전류가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이쪽 오른쪽이 양극이고요. 양극을 통과한 수소 이온은 산소와 결합해서 물이 배출됩니다. 자, 이렇게 전기가 발생하는데요. 투자자 관점에서 봐야 할 부분은 수소차도 이 부분, 스택이라고 하는데 수소 연료로 전기가 만들어지는 부분이라고 설명드렸었죠. 이 부분이 차지하는 원가 비율이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소 탱크 쪽도 원가의 20% 정도 차지한다고 하네요. 전기차는 현재 배터리가 차지하는 원가 비율이 25% 정도 되는데 이 수소차도 이 연료계 쪽 원가 비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수소 저장 탱크까지 있어서 연료계 쪽 원가 비중은 전기차보다 더 높습니다. 생산 원가가 비싸면 회사의 영업이익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한다는 거죠.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벌 수 있냐의 문제는 주가에도 영향이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뭐가 더 좋은 거지? 하는 생각이 들죠. 먼저 수소차와 전기차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행거리는 현재까지는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앞서고 있죠. 킬로미터당 운용 비용은 전기차가 더 좋네요. 그리고 연료 충전 속도는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훨씬 빠르죠. 충전소 설치 비용은 수소 충전소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수소 충전소 설치 방식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수소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서 수소를 공급받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트럭으로 수소 탱크를 이동해서 수소를 공급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구축 비용이 한 26억 원에서 27억 원 정도로 엄청 비쌉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를 직접 생산하는 방식이죠. 구축 비용이 한 56억 원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전 이 부분이 수소차 시장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용이 이렇게 비싼데 일반 개인들이 수소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투자 대비 이익률이 나올까요? 자기 자본 투자 대비 이익률이 ROE죠. 미주부 영상을 꾸준히 보신 주주님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니콜라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니콜라는 미국의 수소트럭 생산회사로 6월 4일에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1200원 환율로 계산하면 한화로 24조 원 정도 됩니다. 니콜라는 아직 매출이 없는 거 주주님들 다 아시죠? 2018년에 우리나라 기업인 하나그룹이 니콜라에 약 1억 달러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하나가 가지고 있는 니콜라의 지분은 6.13% 정도 됩니다. 니콜라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 이 아저씨죠. 2015년에 니콜라를 창업하고 2016년에 니콜라 첫 번째 수소연료 전기 트럭인 니콜라 1을 공개합니다. 이 트럭이 한 번 충전으로 1930km를 주행한다고 하는데요. 뭐 이건 실제로 차가 나와 봐야 알겠죠. 이론적으로 이 정도 거리를 간다 하더라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니콜라의 계획을 보면 수소 전지 트럭만 생산하는 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기 배터리로만 움직이는 트럭이나 수중 바이크라고 하나요? 이런 제품들도 출시 계획이 있습니다. 장거리 운송은 니콜라 1과 같은 수소 연료 전지 트럭이 담당하고, 중거리나 단거리용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자동차나 수중 모터 바이크 같은 것도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하네요. 주주님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걸 한번 계속 생각해 보세요. 니콜라만의 특별한 기술이나 차별점이 있는가? 니콜라 CEO 트레버 밀턴이 주주들에게 멋진 미래를 보여줬기에 이렇게 지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자금이 몰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플랜뿐이라는 거죠. 제가 아직 니콜라 주식을 사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블룸버그에서 니콜라가 수소전지도 없이 트럭을 과장 홍보했다고 하는데요. 2016년 12월에 니콜라 1 수소전지 트럭 첫 소개 행사에서 수소전지도 없는 트럭을 외관에 온실가스 배출 제로 수소연료 차량이라고 과장 광고를 했다는 거죠.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니콜라의 CEO 트레버 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절대로 남들을 속이지 않았다. 당시 행사 때 니콜라 1에 수소연료 전지가 없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수소연료 전지가 있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라고 했답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라고 한 말이 생각나네요. 아무튼 뭐 이거 말장난도 아니고 우리가 체크해봐야 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수소연료 전지 트럭의 핵심 기술이 수소연료 전지와 수소 저장 탱크 아닌가요? 이 기술을 니콜라가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 거를 쓰겠다는 건지 체크해봐야죠. 니콜라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수소 연료 전지 트럭 사전 예약을 14,602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금액으로는 102억 달러 정도입니다. 하나로 12조 원 정도 되네요. 세계적인 맥주 회사인 앤하이저부시가 800대를 오더했다고 하고요. 그 외에 코카콜라, 월마트, 펩시, 까르푸, UPS, 아마존 같은 회사들로부터 예약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니콜라가 진출하려고 하는 트럭 운송 관련 산업의 시장 규모를 한번 볼게요. 세계 트럭 시장 규모가 6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만 보면 13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 시장에서 매출 구성을 보면 트럭 판매가 29% 정도 되고, AS나 유지 보수가 22%, 그리고 나머지 절반 가까운 49%가 디젤 연료 판매입니다. 디젤 연료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생각보다 크죠. 니콜라는 미래에 이 디젤 연료가 사라지고 이 자리를 수소 연료가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콜라가 트럭만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수소 충전소를 주도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거죠. 수소 충전소는 시설 설치비가 너무 비싸서 일반인들이 주유소 하듯이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니콜라가 수소 연료 사업에 진출해서 트럭 판매보다는 이 수소 연료 비즈니스를 하려는 계획이죠. 이 수소 충전소에 한화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여기서 모은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천연가스를 개질하는 방법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그린 수소를 생산한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이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한 전기를 얼마나 많은 양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네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혼다에서 이미 이 방식으로 수소 만드는 걸 하고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하루에 0.5kg의 수소
수소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니콜라의 첫 번째 트럭인 니콜라 1의 수소 탱크 크기가 75kg의 수소를 저장한다고 하는데요. 트럭 한 대 연료도 채우지 못하는 양입니다. 니콜라는 도대체 이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들도 다 의심해봐야 한다는 거죠. 이 표는 니콜라의 향후 매출 계획 중에서 생산한 트럭을 리스로 임대하는 사업에 대한 매출 계획입니다. 오른쪽 표가 트럭 한 대를 리스해줬을 때 손익계산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트럭 한 대를 리스로 임대해줬을 경우 예상 매출을 66만 5천 불 정도로 예상하고 있네요. 여기 머티리얼스는 트럭 제조 원가죠. 17만 3,624불, 한화로 약 2억 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트럭 제조 원가를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모든 비용을 빼고 맨 아래 예상 이익을 17만 3천 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수소차는 수소 저장 탱크와 연료 전지 원가가 비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현대 수소차인 넥소를 기준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대자동차 넥소는 보시는 것처럼 총 6.3kg의 수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넥소의 수소 저장 탱크가 3개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수소 탱크 한 개당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넥소 기준으로 수소 탱크가 3개 들어가고 수소 저장 용량이 6.3kg이라고 했으니까 수소 탱크 한 개당 수소가 2.1kg 저장되죠. 보시는 것처럼 니콜라 트럭에는 수소 저장 탱크 용량이 75kg이라고 합니다. 현대 넥소의 수소 탱크 한 개당 수소 2.1kg이 저장된다고 했고 수소 탱크 한 개당 300만 원이라고 했죠. 넥소 기준으로 니콜라 트럭의 수소 저장 탱크 원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런 계산식이 나옵니다. 2.1kg 대 300만 원은 75kg 대 X. 비례식은 다들 아시죠? X 값을 구하면 니콜라 수소 탱크 원가가 나오겠죠? 300만 원 곱하기 75kg 나누기 2.1kg을 하면 약 1억 7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트럭 한 대 값이 2억 800만 원이라고 했었죠. 수소 탱크가 전체 생산 원가의 절반인데요. 이 부분에서 트럭 한 대 값이 과연 200, 800만 원으로 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니콜라가 수소 탱크 한 개당 수소를 몇 킬로그램이나 저장할지 현대 넥소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원가 절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소차에서 연료 전지 스택까지 생산 원가로 생각을 한다면 니콜라가 얘기하는 트럭 생산 원가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 원가가 정확하지 않다면 맨 밑에 예상 이익이 바뀌겠죠. 이런 부분들은 니콜라에 이미 투자를 하셨거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체크해 봐야겠죠. 회사의 순이익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 순이익은 앞으로 주가에도 중요하니까요. 니콜라에서 발표한 향후 매출 계획입니다. 2024년 매출 계획이 32억 2,600만 달러입니다. 한화로 약 3조 9천억 원 정도 되고요. 에비타는 2억 1,300만 달러입니다. 한화로 2,5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에비타는 보시면 2023년까지는 계속 적자입니다. 저라면 당기순이익이 흑자가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이 에비타가 흑자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투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니콜라가 제시한 모든 것들은 다 계획일 뿐이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 변수도 많이 발생합니다. 굳이 지금 단계에서 니콜라에 확신이 없는데 투자할 이유는 없습니다. 테슬라도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갔는지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니콜라가 앞으로 당기순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 그때 투자하면 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현재 테슬라 시가총액이 니콜라보다 10배 정도 높은데요. 니콜라가 과연 테슬라처럼 될 수 있을까요? 두 회사의 미래 방향성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비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니콜라는 아직 수소차 생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가 수소차와 비교했을 때 단점이 긴 충전 시간과 수소차보다 짧은 주행거리인데요. 배터리 기술은 현재 리튬 원료를 사용하는 게 아닌 다른 기술 개발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토니 스타크가 아크 원자로를 개발한 것처럼 기존에 없었던 획기적인 배터리 기술이 나오게 돼서 전기차 충전 속도가 대폭 개선되고 배터리 기술 개발로 전기 저장 용량이 커진다면 수소차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장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주주님들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주주님들, 니콜라의 투자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수소차 관련 산업의 미래 전망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콜라가 얘기하는 미래는 핑크빛이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수소차가 전기자동차보다 경쟁력이 생기려면 이 수소 저장 탱크와 수소 연료 전지 스택의 원가가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미주부는 니콜라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걸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적어도 몇 년 뒤가 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안녕.